야당이 만들어낸 말이지만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시도 때도 없이 들먹여진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엔 검사들이 기용되지 않았던 자리에 검찰 출신이 잇따라 임명되면서 나온 말이다. 1차적으로는 이런 말을 만든 야당이 잘못이지만 이런 말이 나오게 만든 인사권자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검사 출신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한 것도 그렇다. 국회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야당의 집요한 추궁이 이어지겠지만 임명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고돼 있다. 야당이 이미 제2, 제3위 방통위원장을 지명해도 모두 탄핵으로 일관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야당의 이런 속내는 내년 총선까지 지금과 같은 친야 방송체제로 치르겠다는 정치적 목적이 도사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무차별적으로 방탄 탄핵을 해온 민주당이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검사를 탄핵하고 그 후임 검사마저 탄핵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민주당이다. 이번 김홍일 후보자의 지명은 이동관 전 위원장이 탄핵이 있기 전에 자진 사퇴한 지 닷새 만이다. 이례적으로 신속한 지명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이동관 전 위원장의 사퇴는 민주당의 부당한 공세로 인한 것인데다 공정한 방송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할 방통위를 오랜 기간 식물기관으로 방치할 수 없어서일 것이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한 원인 제공자는 물론 민주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명이 있자마자 방송장악의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선언이라 고 몰아붙이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임명 반대를 낸다는 입장이고 윤 대통령이 임명할 경우엔 또다시 탄핵으로 맞서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니 이 장담이 엄포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 합의제 기구지만 이 전 위원장의 사퇴로 의결이 불가능한 1인 상임위원 체제가 됐다. 말하자면 이미 기능 중단 상태에 빠진 것이다. 하지만 방통위가 당장 처리해야 할 중요한 업무는 산더미같이 쌓여있다.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해야 하고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을 비롯해 34개 사업자 141개 방송국의 제어가 안건도 연말에 끝내야 한다. 여기에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와 광고 감소로 내년 3,400억 원 적자가 우려되고 있어서 구조조정을 해야 할 판이다. 올해 52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종합편성 채널 JTBC도 희망퇴직이 여의치 않아 권고사직에 들어갔다고 한다. 방송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끊임없이 발목을 잡고 늘어진다. 이런 점을 감안했다면 검찰공화국 소리를 듣는 인사는 피했어야 했다. 물론 검사 출신이라고 방송통신위원장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방통위는 규제기관으로서 위원장이 법률 지식을 갖는 것이 도움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함께 이용자 보호와 방송의 독립성 보장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이다. 지금까지 역대 위원장 7명 중 4명이 언론계 출신이었지만 별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방송사 재승인 점수 조작 같은 범죄가 벌어진 것은 변호사 출신인 한상혁 전 위원장 때였다. 문재인 정부 때 민변과 참여연대 출신들이 정부의 요직을 독차지한 결과 어떠했는가? 결국 문재인 정부는 균형을 잃고 실패한 정부가 됐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